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테슬라, 과연 계속 해야 하나? 네, 고민이 되는 시점이시죠. 이와 더불어서 저의 주식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주목받고 있는 여러 산업 중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산업이죠. 제가 요즘에 다니는 출근길에도 테슬라 모델 S, 모델 3가요, 종종 보이고 있어요. 얼리 어답터들의 경우에는 이미 구매해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아직은 전기차가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반기에만 7,000대, 올해 말까지 2만여 대가 출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직전, 그러니까 지금의 전기차 시장은요, 마치 대략 10년,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되던 그때 그 시절쯤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등이 출시되던 그 시점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폰 애플, 아이폰 3 있죠. 이 모델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 했는데 저도 선뜻 구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비용적인 문제였죠. 너무 비쌌고 제 수준에서요. 너무 비쌌고 스마트폰 뭐 굳이 필요하나? 뭐 노트북이 있고 하는데 뭐 저 돈이면 차라리 노트북 하나 새로 바꾸고 말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죠. 이 타이밍에 1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애플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장난이 아니죠. 10년 전이라고 하면요. 대략 어느 정도 시점이 되냐면요. 네, 이 시점이에요. 2010년.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 볼까요? 대략 한 27.78달러가 이 정도니까 한 20달러 정도 됐을까요? 그럼 10년 만에 몇 프로가 증가가 됐죠? 앞전에 영상에서 살펴봤었나요? 1400%가 넘었었죠. 네. 20년이었구나. 그때는 20년이었고요. 여기는 보니까 대략 한뭐 6배 정도 이상이 오른 것 같네요. 10년 만에. 네. 물론 아이폰 하나 팔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애플의 아이폰, 아이맥, 애플워치, 에어팟 등을 포함해서 그와 연계된 서비스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꾸준히 성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할 부분은요.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 산업이 이와 같지 않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3가 처음 나왔던 것이 2009년이었죠. 2009년에 출시되었을 때 그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이 11년 전 정도죠. 2009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폴더폰 사용했었어요. 정말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 취급을 받았었고 고가의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선뜻 큰 돈을 주고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11년이 지난 지금은 폴더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초등학생들부터 어르신분들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기서 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키를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마치 요즘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산업과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야 전기차, 자율주행차 타시는 분들이 굉장한 얼리 어답터처럼 보여지고 동일 등급을 기준으로 내연기관차 대비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전기차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차 산업은 극초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를 좀 들어보면요. 국내의 경우에 전기차가 지난 4에서 5년 사이에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면서 9월 현재까지요. 누적 판매 대수가 13만 대. 요거는 1월부터 5월까지 20년 5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누적 판매 대수가 9월 현재 13만 대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20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에 반해 국내 내연기관 차량의 등록 대수가 2,400만 대. 그 중에 14만 대 정도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로 뒤바뀌게 될 경우를 예상해 보면 그 성장 동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판매 대수를 한번 보세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탑이네요. 탑. 뭐가요? 모델 3가요. 네. 요런 포인트들을 잘 찍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3가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현대차에서 수소차,
전기차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나라 내연기관 차량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조차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그만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전기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의 1번 기업이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기업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편집이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테슬라는 20년 9월 13일 기준으로 나스닥 시가총액 8위의 기업이죠. 최근에 나스닥 자체가 고점 논란이 있는 와중에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9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나스닥 시가총액 8위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경우에 스탁옵션 악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당시 시총이 60조 가량에 해당하는 기업이었는데 650조에 달해야 스탁옵션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계약은 2018년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체결한 계약이었는데 이미 예측 가능한 스토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테슬라는 어떤 기업이었나요?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회사였죠. 일론 머스크는 그 당시 그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수락할 만큼 나름의 큰 계획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나서 보란 듯이 2020년에요. 그 조건을 달성해냅니다. 이건 정말 주주들 입장에서는 멋진 호재죠. 그리고 그 스탁 옵션에 대한 것이 테슬라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들처럼 언론에서 툭툭 건드리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게 더 문제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스탁 옵션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5년간 팔지 못하고 홀드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죠. 팔지 못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큰 기업의 현실판 아이언맨이라 불리는 이 일론 머스크처럼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하는 CEO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사가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몰입하는 CEO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처럼요. 그 와중에 이번 유상증자 했던 그 금액으로도 뭘 했나요? 기가팩토리 증설을 위해서 인접 부자들이 인접 그 부지를 사들이는데 사용하겠다는 기사가 났었잖아요. 사실 천슬라를 넘어가는 시점에 유상증자의 유혹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유혹을 덥석 물지는 않았죠. 잘 참고 있다가 현재 주식 분할 전 2,500달러가 넘는 시점에 증자를 시행했어요. 이렇게 주주의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유상증자를 했지만 그 규모도 1% 정도의 희석밖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기가팩토리 증설과 같이 돈의 사용처만 명확하다면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톡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재적인 CEO가 우리 일반 주주들처럼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본인 또한 득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천재 CEO가 주주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즉 CEO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일반 주주들과 같이 자기 자신의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의 스탁옵션 행사는 엄청난 호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테슬라에 대한 주식 비중을 한번 보겠는데요. 앞전에 한 종목당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판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만큼이 남았네요.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요거는요 ARKQ, 이거는 ARKK에서 테슬라를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고 있냐. 9.38%, 여기는 9.87%. 그러니까 10% 넘어가니까 지금 일단 판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 이전보다 주수는 더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비쌀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싼 가격에 주수를 확 늘렸다는 이야기죠. 기관이니까 일반 개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와 인사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이앤홀드 하는 겁니다. 매달 담아가야죠. 싸질 때 더 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이앤홀드 잊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테슬라가 이런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의 차 분해 전문가시죠. 샌디 몰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요, 테슬라를 직접 분해해 보니까 테슬라가 5년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테슬라를 앞설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다른 회사들은 이제 막 출발점이 있고요, 테슬라는 한 50m 정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테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빠르게 달리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부문에 인류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많다는 것도 테슬라의 엄청난 강점이 되겠죠.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ID3라고 하는 전기차를 출시하기로 했지만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2020년 9월인 현재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죠. 벤츠도 마찬가지죠. 2016년에 파리 모터쇼에서 발표를 했죠.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1회 충전기 주행거리가 450km, 제로백 4.8m, 4.8초라는 성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죠. BMW도 2023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내놓기로 했는데요.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우디 마찬가지로 e-트론을 내놨지만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사기에는 솔직히 그 돈을 주고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단순히 주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처럼 모든 시스템이 무선 네트워킹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OTA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하드웨어는 오래되었을지언정 소프트웨어가 지속해서 최신화되기 때문에 늘 최신 기종의 것과 같은 성능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서 자율주행 거리가 향상되고 가속 성능까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테슬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나사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많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테슬라는 그 중에 인류급 재원들을 대거 고용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벌써 10년째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추진력과 그런 인재들의 능력이 결합되어서 오늘의 위대한 기업 테슬라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뭔가 잘못이 되면, 어떤 결함이 발견이 되면 일론 머스크는 판을 다시 짜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는 부품 규모 자체가 내연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부품으로도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다른 모두를 능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기술의 수직적 통합인데요. 중요 기술을 모조리 스스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대다수는 효율성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중요한 작업들, 대다수의 공정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심도 깊은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게 기업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특허는 거대 주조기에서 자체 골격을 만들어 공정을 단순화한 것인데요. 테슬라는 이 거대 주조기를 활용해서 70여 개에 달하는 생산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버리기 때문에 공정 자동화가 단순화되고 그 결과 비용도 절감이 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 자체를 지속적으로 단순화해내고 있고, 이 같은 연구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와 비교를 해봐도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달성해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베를린 기가팩토리는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테슬라가 유럽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멋진 전략 중에 하나죠. 2021년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완공되면 모델 3와 모델 Y 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 예쁘네요. 아시다시피 유럽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만 해서 유럽 내 1분기 전기 차량이 22만 8,945대를 기록했죠. 이 수치는 전년 동기 판매량인 12만 5,848대와 대비해서 약 45%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KB투자증권 예상치에 따르면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올해 유럽 전기 차량이 150만 대를 넘어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작년 대비 무려 190%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의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우리는 주식을 투자할 때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밝은 가는 산업의 1등 기업이냐라는 점이죠.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성공적인 투자,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요, 절대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지분을 사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설적이지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퇴직할 때까지 우직하게 좋은 자산을 사모은다. 좋은 기업의 지분을 늘려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주식 투자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신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에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향후 지속 성장할 산업의 1등 기업에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영상도요, 제 스스로 주식에 대해서 올바른 신념을 꾸려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자본주의를 이해하시고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스스로 공부하시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배너에 나왔던 그 전차입니다. 유명한 전차죠. 2마리의 말이 끌고 가고 있는 전차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부동산, 한쪽은 주식. 우리의 채찍질은 근로소득인 겁니다. 근로소득은요,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힘들게 번 돈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2마리의 말을 달리게 해서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십시오. 2마리보다는 4마리의 힘이 더 좋을 겁니다. 단 그만큼 관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2마리를 끌 능력이 되신다면 4마리를 끌 능력도 충분히 될 거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십시오. 끝으로 바이앤홀드 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